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2부 방송 진행책입니다. 총선 58일 전 야당이 마침내 이 바람을 일으킬 필요 조건 중에 하나를 갖추었습니다. 어제 미리 예고된 대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새 보수당, 전진당, 시민단체 등이 함께 뭉친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죠. 또 하나의 필요 조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천 계획으로 선보일 새 리더십입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소박한 출범식이죠. 아직 함께하지 못한 보수 세력도 있어서 여전히 완전한 단일 대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큰 물줄기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분열을 했던 게 2017년 1월 달이니 보수 세력은 3년 만에 다시 뭉친 겁니다. 출범식을 시작하면서 국회에 대한 경의를 하는 사진을 보니 참 격세지감을 느끼겠더군요. 그 사이 보수 정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3년 동안인데 참 많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3년 전이었으면 맨 앞줄에 있었을 인물인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인물만 하더라도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최경환 의원, 이정현 전 대표 참 많았습니다. 이 대신에 황교안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 정병국 의원, 박영준 전 의원, 장기표 선생, 이현주 의원 등이 그 자리에 있었죠. 대부분 보수 정당 출범식 같은 큰 행사에 첫 줄에 앉은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원래 새누리당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던 장기표 선생과 이현주 의원도 있었죠. 김원성 최고위원은 저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하기엔 불과 3년밖에 안 되니 이런 낯선 정치 지형이 그 3년이 격변의 시기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슬로건은 2020 국민 앞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당 색깔은 밀레니얼 핑크라고 지금 고지가 됐는데 막상 어제 공개된 색깔은 또 바뀌었습니다. 파스텔 톤 분홍빛인 핑크색인데 해피핑크라고 하는군요. 해피핑크, 행복한 핑크, 행복한 분홍. 예, 좋습니다. 솔직히 당색은요, 당의 이념과 방향을 상징하는 것으로 당의 강령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몹시 못마땅합니다만 그래도 집단주의 색깔인 붉은색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저는 정말 축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옛날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당색을 붉은색으로 했을 때 참 말들이 많았죠. 당 규모도 커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만 105분인데 거기다 새보수당 7명, 전진당 1명 등 국회의원만 총 113석이죠. 우스개를 하자면 아마 명함들을 새로 찍느라고 무척 바쁘게 생겼습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관들의 당직자들까지 거의 몇천 명의 명함을 새로 찍어야 하니 말입니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위성정당도 있죠. 이 위성정당이 있는 정당 아마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5명의 미래한국당이죠. 위성정당이라기보다 비례대표 전문정당인 자매정당이라고 할까요? 어제 방송된 판도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래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로서 다수파를 만들겠다는 진보 좌파의 꼼수에 대항해 나온 묘수입니다. 저는 묘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은 이 문제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겁니다. 따라하자니 4-1 협의체 합의를 깨는 거죠. 그리고 지금껏 미래한국당을 꼼수라고 해온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니 말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정당 투표만 보면 사표를 없애겠다는 연동형이 오히려 사표를 대량으로 만드는 제도가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다수 대표적으로 선출하는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는 말도 안 되는 억지가 결국 진보 좌파에게 부메랑이 되었다 할까요? 현재 정당 지지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한국당은 이번에 비례대표에서 22석, 23석을 얻고 민주당은 비연동형에서 불과 6, 7석을 얻게 되니 민주당의 고민이 정말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이 당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맡았습니다. 이 연단대로 펼쳐진 슬로건은 하나된 자유대한민국의 힘,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문득 제가 옛날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입니까? 제가 보수힘이라는 당명을 권해드렸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군요. 최고위원은 원희룡 제주지사, 김용환 전 의원 등 4명이 추가되어서 13분입니다. 젊은 친구로 이준석 전에 비대위원이죠. 그분도 들어갔습니다. 언론은 유승민 의원의 출범식 불참을 조명했습니다. 동영상으로 인사말만 공개됐더군요. 아직 화학적 융합이 되기에는 2% 부족한 게 있는 모양이죠. 유승민 의원이 새 집을 짓는 것 외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다고 했으니 아마 동고동락한 새 보수당 출신 국회의원 7명이 목에 걸렸기 때문일 겁니다. 잘 해결되겠죠. 저도 목에 걸리는 게 또 하나 있더군요. 당생 말고 말입니다. 이 통추위 작업을 했던 박영준 전 의원이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첫 번째 가치는 혁신이고 두 번째는 확장, 세 번째는 미래. 이렇게 말한 게 제 목에 걸린 겁니다. 이제 한국 유일의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당이 추구하는 첫 번째 가치가 혁신이라고 하니 좀 엉뚱해 보여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보수 정당에게 혁신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혁신 그 자체가 보수의 가치는 아닙니다. 혁신은 보수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방법이자 수단이죠. 그건 두 번째 가치라고 한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 역시 수단이나 방법이지 그 자체로 가치는 아니죠. 이제 대한민국 보수는 통합이라는 큰 물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있다는 말입니다. 2년 전부터 그렇게 고민하던 일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마침내 큰 고비를 넘은 겁니다. 이런 통합을 이룬 건 무엇보다 분열은 필패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통합은 곧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무도 내색하지 않죠. 당장 미래통합당에 이름을 올린 중진급 인사만 해도 그 숫자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이 영입한 인사들도 많죠. 통합 출범식 직전에 합류를 선언했던 뉴 브랜드 파티, 또 뭡니까? 같이 오름, 젊은 보수 등 세계 청년 정당도 챙겨줘야 하니 사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을 다 전부 배려하면 당장 공천혁신은 물 건너가게 되겠죠. 이걸 공관위원장인 김용호 위원장이 무슨 재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김 위원장과 공관이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그동안 50% 물갈이니 개입공천이니 하는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국민들 기대는 커질 대로 커져 있죠. 그 기대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요? 어쨌든 축하합니다. 큰 기대를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층은 중도층과 무당층이죠. 그리고 그 두 층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그룹은 보수층처럼 문재인 정부의 독성과 오만의 비판적인 그룹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25% 내외고 부정평가는 무려 55%에서 58%, 60% 가까이 오르내리죠. 2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중도층과 무당층 그룹을 투표소로 가게 해서 보수 야당 지지를 이끌어내는가가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를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중도층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중도층 무당층은요, 쉽게 보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적 쇄신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인적 쇄신은 늘 하는 말이지만 바로 공천 쇄신이죠. 바꾸고 말하면 누가 통합으로 일으킬 바람의 선봉에 설까? 이 문제입니다. 승패는 여기서 갈립니다. 박영준 위원장이 말한 혁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대한정당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찾아내는 거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 보수 정당이 잘 보이지 않았죠. 두루뭉술하고 공무원 구호만으로는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일자리 공약 같은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군인 정년을 60세로 한다는 공약과 느닷없이 병사들에게 매달 외박을 내보내겠다는 당의 1.25 공약을 발표했더군요. 과연 그런 공약이 중도층, 부당층을 움직일까요?
보수의 담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건 그런 포퓰리즘적 공약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내야 되겠죠. 봄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